자,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권, 15강의 A번, Analysis 해석 시작합시다. 지문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디자인에 대한 글인데 아마 디자이너들 보라고 쓴 글이겠죠. 좋은 디자인이 무엇인가라고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합니다. 좋은 디자인은 심리학이랑 기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대. 근데 갑자기 심리학이 왜 나오나 싶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 디자인을 보고서 어떻게 행동할지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겠죠. 당연히 기술적인 측면도 이해하고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원활한 소통을 이끄는 것이 좋은 디자인이라는 거야. 그럼 지금 요거를 딱 보면은 핸드폰에 요 표지가 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 핸드폰 충전 중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다. 그렇지.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디자이너가 주의할 점을 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일이 잘못되었을 때도 잘 고려해야 된다. 이게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충전 중인 거는 뭐 별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사실 여기에 좋은 디자인이 있든 나쁜 디자인이 있든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있잖아. 핸드폰이 갑자기 먹통이 됐어. 그때 이런 표시 하나만 딱 뜬다면 그리고 핸드폰이 하나도 뭐 작동을 안 해. 그럼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줄 만한 그런 문구라든지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게 딱 뜨면서 옆에서 뭐 요런 식으로 "너무 뜨거워요." 뭐 "발열이 너무 심합니다." 고런 식으로 문구라도 하나 떠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다면 그러면 사용자가 '아 좀 핸드폰이 너무 뜨겁구나. 좀 쉬어야겠다.' 그런 거를 볼 수 있겠죠. 상황이 좋을 때는 디자인이 좋든 나쁜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상황이 안 좋을 때 디자인이 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게 그게 좋은 디자인이다. 요렇게 봐주면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적절한 조치를 안내해 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문제점에 대한 조치할 내용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된다. 요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바로 본문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단은 좋은 디자인이 무엇이냐 그걸 정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좋은 디자인은 시작합니다. With an understanding of psychology and technology. 심리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을 한대요. 네, 이건 기본 소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디자이너면 일단 사람들이 디자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정도는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디자인을 넣기 전에 그 기기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뭐 충전이 필요한지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런 것들은 대충 알고 있어야겠죠. 해서 좋은 디자인이라는 거는 requires 필요로 합니다. good communication 좋은 소통, 원활한 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from machine to person. from A to B 형태니까 머신에서 사람으로의 그런 원활한 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뜻이겠고요. 그다음에 쉼표 ing 나오니까 요거는 분사구문이죠. 그치? 앞에 이미 주어 동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건 주절이 아니고 분사구문이라고 봐주면 돼요. indicating 표시하면서라고 해석해주면 되고 ing 능동 형태로 들어갔죠. 형태. 그러니까 분사구문은 항상 능동수동 봐줘야 되니까 뒤쪽에 목적어도 왓절로 잘 나왔고 해석상 보더라도 good design이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 형태로 봐주면 되겠죠. 자, indicate의 목적어가 여러 개 병렬이 됩니다. What actions are possible? 무슨 행동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리고 what's happening?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what's about to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좋은 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세 개 다 왓절이 쓰였죠. 왓절, 왓절, 왓절. 다 뒷문장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수로 바꿔줄 수가 없겠죠. 이거는 뒷문장이 불완전한 게 what actions 무슨 행동들이라고 해서 액션을 꾸며주고 있던 형용사 대신 what이 들어간 거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뒤쪽에 이 표현을 하나 봐줘야 되는데 be about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앞에도 happening이 있었는데 뒤에 happen이 또 나왔죠. be about to는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이지. 막 뭐뭐 하려 하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랑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알려줄 수 있어야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고려하려면 디자인하기 진짜 어렵겠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그 디자이너로부터의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나오는데 언제 중요하냐면 things go wrong. 일이 잘못 돌아갈 때 오히려 더 중요하대요. 아까 설명했던 요거라고 봐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상대적으로 더 쉽습니다. 뭐가 더 쉽느냐? 이투 가주어진저 형태로 봐주면 되고요. 디자인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야. things 어떤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냐면 that work smoothly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들을 디자인하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harmoniously하게 작동하는 것은 harmony니까
조화롭게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을 디자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쉽다. as long as란 표현 나오네요. 이거는 길게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이 되죠. 뭐뭐 한다면 뭐뭐 하는 한 things go right. 일이 잘 돌아가는 한 원활하고 조화롭게 작동하는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것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아까 이 things를 꾸며주던 게 대신데 요거는 주격관계 대명사로 봐주면 되겠죠. 주관인데 수일치를 바로 봐줘야 되는데 뒤에 동사의 수일치가 앞에 things에 맞춰서 이렇게 복수로 잘 되어 있죠. 수일치.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배터리 충전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디자인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as soon as 이것도 접속사로 묶어주면 되고요. 얘는 뭐뭐 하자마자 혹은 뭐뭐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As soon as there is a problem 문제가 있으면 아니면 misunderstanding 오해가 있으면 그렇지 얘가 주절이 아니기 때문에 접속사절이니까 여기까지 묶어주면 그 다음에 주절이 나와요. 문제가 있거나 소통에 오류가 있으면 그러면 문제들이 arise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This is 이것이 where good design is essential. 좋은 디자인이 필수적인 장소입니다. 이거는 선행사가 앞에 생략되어 있는 관계 부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좋은 디자인이 필수적인 장소입니다. 근데 뭐 물론 한국말로 바꿀 때는 좋은 디자인이 필수적인 때입니다라고 해석해도 뭐 어, 자연스럽죠. 영어에서도 그렇게 문제 없기 때문에 when 같은 걸로 바꿔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둘 다 많이 쓰는 표현이지. 그리고 계속 이어서 디자이너가 need to focus,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의 주의를 on the cases, 이 경우에 집중해야 된대요. 케이스를 경우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어떤 경우냐? 관계부사 where이 다시 한번 수식을 해주고 있어. 앞에랑 똑같은 경우라고 봐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도 사실 생략되어 있는 선행사가 케이스다라고 봐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금 의아한 게 경우라는 거를 관계부사가 where이 수식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where은 장소를 수식한다고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관계부사 where은 되게 다양한 애들을 수식해줄 수 있어요. 장소는 물론 가능하고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추상적인 개념 같은 것도 where이 다 수식을 해주죠. 그래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when the cases where things go wrong. 일이 잘못되는 그런 경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Not just 뭐뭐뿐만 아니라라고 해석이 되죠. 이게 not only but also 형태잖아 결국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병렬처럼 not just on 왼절 but also on 왼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when things work as planned 계획된 대로 일이 흘러갈 때에 뿐만 아니라 일이 잘 흘러가지 않은 그런 경우에도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케이스가 선행사일 경우에는 where이든 when이든 둘 다 선행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쪽에는 where이 쓰였는데 뒤쪽에는 when이 쓰였어. 얘도 마찬가지로 관계부사인데 앞에 선행사는 케이스가 생략이 된 거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케이스. 당연하지만 when 대신에 where 써도 되고 where 대신에 when 써도 되고 여기서는 상관없어요. 자, 아까 계획된 대로라고 해석되는 요 부분 있죠? 여기서 planned가 pp로 쓰인 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요것도 한번 쓱 봐주고 넘어가주면 됩니다. 근데 이 글이 조금 아쉬운 게 그래서 디자이너들한테 일이 잘못되었을 때를 고려해라 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안 알려주고 있어. 그게 좀 아쉬워요. 그걸 써놨으면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좀 더 편했을 텐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요겁니다. 결국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냥 경고 아이콘만 띄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모를 거 아니야. 핸드폰에서 갑자기 이런 것 뜨면 당황만 하겠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뜨거워요 같은 이런 문구라도 하나 추가해주면 디자인적인 요소로 이런 걸 넣어준다면 그러면 이제 핸드폰 잠시 멈추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디자인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써줬으면 어떨까 싶은데 심리학을 잘 고려하라고 했으면서 그걸 안 써주네요. 자, 어쨌든 실제로 이것이 어떤 경우입니다. 똑같죠? 아까랑 계속 똑같은 경우로 해석이 들어가는 거라 봐주면 되고요. 관계부사로 똑같고 앞에 선행사 생략된 거고 이것이 뭐뭐한 경우인데요. 가장 큰 만족감이 arise,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연 설명이 하나 나오는데 동격처럼 봐주면 되고요. 왼절이 쭉쭉쭉 해서 끝까지 엄청난 병렬이 쭉 이어집니다. 앞에는 where이랑 똑같은 걸로 봐주면 되는데 when something goes wrong, 무언가가 잘못됐는데 그런데 무언가 잘못됐지만 그 머신이 highlights, 강조하다라는 뜻이죠. 문제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거잖아. 가장 만족감이 큰 디자이너로서 만족감이 큰 상황이 언제냐면 일이 잘못됐는데
머신이 문제를 강조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디자인한 그 요소가 딱 뜨면서 머신의 디자인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understands the issue.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takes the proper actions.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and the problem is solved. 문제가 해결되는 때 그때 이제 가장 만족감이 크다. 디자이너로서 그런 의미겠죠. 디자이너로서 내가 디자인한 이 요소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걸 느끼면 만족감이 크다. 그러니까 뭐 해라.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도 잘 고려해야 된다. 요런 내용으로 봐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죠. 문법은 뭐 거의 없었고 일이 잘 됐을 때도 중요하지만 그 심리와 기술을 이해하면서 소통을 하는 건 기본이고 그거에 덧붙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능력, 그것까지 갖춰야 좋은 디자인이다.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은 지문이니까 바로 넘어갑시다. 다음. 자,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권 15강의 1번 해설 시작합시다. 이 글도 이해하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가 있는데 서로 상충하는 심리학 연구가 있대요. 그러니까 A라는 연구, B라는 연구가 서로 부딪히는 거죠. 이럴 때 이 연구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올바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상충하는 두 가지 연구가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이 동의하는 쪽으로 옳다고 평가를 하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랑 B가 상충할 때 여러분이 A가 맞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이 전부 다 올바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 타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아니 근데 아까 상충한다며. 상충하는데 어떻게 둘 다 옳느냐? 그 이유는 실험 환경이 달랐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실험 환경에 따라서 이 두 명의 연구자가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거야. 다른 결과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쪽의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실험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 그럼 뭐야? 이거 조사해 봐야겠죠. 이 실험 환경이 도대체 뭐길래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실험이 서로 상충할 경우에 한쪽이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둘이 왜 달라졌는가 어떤 변수 때문에 달라졌는가 하는 이해를 그 실험 환경이라든지 그런 변수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한쪽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상충하는 심리학 연구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 반드시 한쪽이 틀릴 필요는 없다. 둘의 차이를 만들어낸 더 중요한 변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가 봅시다. 오케이. 첫 번째 문단은 우리가 연구를 평가할 때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여기가 옳고 다른 쪽이 틀리다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시작은 왼절로 나오니까 쉼표까지 일단 묶어주고 시작하면 되겠죠. When we read about psychology, 우리가 심리학에 관해서 읽을 때 그때 어떻게 do we assess? 어떻게 우리가 평가합니까? assess란 단어는 평가하다라는 뜻이죠. 뭐 당연히 의문문이니까 지금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어요. do가 일반 동사의 의문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튕겨 나갔죠. 우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질을 뭐의 질이냐면 what we read. 우리가 읽는 것의 질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읽는 것이라는 거는 아마 연구 자료가 되겠죠. 그 연구의 질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The quality of an argument. 그 주장의 질을 평가해서는 안 된대요. 그리고 뒤에 병렬 구조가 나오는데 on the basis랑 그리고 병렬 구조로 on the basis. 이렇게 두 개가 병렬이 되는 거죠. 이거에 근거해서 하면 안 되고요. 또는 이거에 근거해서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돼가 두 개 나온 거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what it concludes about people.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결론을 내리는 것. conclude가 결론을 내리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그것은 연구가 될 거고요. 혹은 앞에서 말한 주장이 되겠죠. 그 주장이 사람들에 대해서 결론 내리는 것. 그러니까 그냥 결론이지. 단순하게 결론이라고 하면 될 것을 좀 길게 표현했어요. 아까 앞에서도 연구라고 하면 되지. What we read. 결론이라고 하면 되는데 what it concludes about people. 그리고 뒤쪽에 병렬 구조 whether. 우리가 동의하는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겠죠. whether이니까. 뭐에 동의하냐면 그 저자의 믿음에 동의하는지 아닌지, 사람들에 대한 그 저자의 믿음에 동의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요거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주장에 우리가 동의를 하느냐 혹은 결론에 동의하느냐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 그 주장의 질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냐면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꽤나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이에요라는 말은 없지만 because 안 써 있긴 하지만 읽어보면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꽤나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냐면 it for 그 뒤쪽에 투부정사까지 해서 it for to 구문이 나오죠. 이쪽은 가주어로 봐주면 되고요. 뒤쪽이 진주어.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앞에 있는 이 for 요거는 그치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해석이 여기가 뭐뭐가 이런 의미상 주어니까 뭐뭐가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 이쪽이 진주어니까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꽤나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냐면 두 명의 훌륭한 심리학자들이 이런 AB 심리학자들이 to differ strongly 강하게 다르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둘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꽤나 강하게. 뭐에 대해서 다르냐면 an aspect of human behavior. 사람의 행동에 대한 어떤 한 측면에 대해서 다를 수 있대. 그럼 하나의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명한 심리학자 두 명이면 같은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둘이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게 꽤나 가능하다. 쉼표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접속사로 쓰이죠. 동시에라고 여기서 해석해주면 더 깔끔할 것 같고요. 두 명이 여기 두 명은 앞에 있던 요 심리학자 두 명 얘기하는 거죠. A, B 두 명. 이 A, B 두 명이 동시에 제공하는 와중에 자, 뭘 제공하냐면 convincing argument를 제공한대요. convincing은 설득력 있는 이란 뜻이에요. 설득력 있는.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 능동 형태로 들어간 거 좀 봐줘야 됩니다. ing 형태로 능동, convincing. 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공하면서 그리고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for reaching their conclusions. 그들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양쪽 다 설득력이 있고 증거도 타당하다는 거잖아. 그치? 각각이 타당한 증거를 제시하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다분하다. 근데 아까 이 while 문장에서 뭔가 이상한 게 있었죠. while이 접속사인데 뒤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 주어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온 providing이 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쓰였다는 거는 그치? 요거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능동 형태로 쓰인 거 봐주면 되고요. 분사구문이면 접속사랑 주어가 날아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접속사를 살려두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주어 같은 경우에 주절의 주어랑 다르면 그러면 이거 생략을 못하죠. 살아있는 상태로 분사구문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거를 독립분사구문이라 부르지. 독립분구. 주절의 주어는 의미상 주어가 아니라 진짜 주어, 진주어 쪽 투부정사가 주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접속사절에 있었던 다시 말해 분사구문으로 쓰인 여기에 주어인 both는 생략되지 않고 쓰인 거예요. 뭐 당연히 여기 분사구문을 원래의 문장으로 바꿔서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 쓰는 것도 뭐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ing로 분사구문이지만 여기 are이 추가돼서 both are providing 이렇게 되면은 뭐 진짜 문장이 되는 거잖아. 접속사절이니까. 이래도 전혀 문제 없죠. 자, 그래서 결국 둘 다 옳을 수 있다는 건데 as you read 당신이 읽어보면 more widely 더 널리 읽어보면 psychology에서 더 널리 읽어보면 그러니까 심리학을 조금 더 공부해보면 그러면 당신은 아마도 발견할 거예요. 대절 쭉 해서 끝까지 가겠죠. 여기 대절은 find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뒷문장은 완전하겠지. There are many differences. 차이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그 의견에서. 연구자들 사이에 어몽이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죠. 연구자들 사이의 의견에서 차이점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거래. 그리고 그게 can even be 심지어는 the case 어떤 경우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대절. 여기 이 대절은 앞에 있는 케이스 이거의 동격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선행사처럼 보이는 the case가 있고요. 뒷문장도 완전하지. 쭉 해서 마지막 문장 끝까지 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그 두 명의 연구자들이 conduct, 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대요. 무엇을 시행하느냐? 실험인데요. What looks like the same experiment. 똑같은 실험처럼 보이는 것을 시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대. 근데 이제 two different settings니까 실험은 똑같은데 환경이 조금 다른 거야. 그런 것을 시행하는데 but 그러나 get 이건 동사 병렬이 되겠죠. 앞에 conduct랑 병렬로 봐주면 되고요. 그러나 얻는 뭐를 얻냐면 very different results.
매우 다른 결과를 얻는 그런 경우가 심지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친구처럼 아니 뭐야 둘이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왜 결과가 달라? 그러면 내 생각에는 A가 맞는 것 같은데 B는 틀렸네.라고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물론 B가 잘못한 걸 수도 있긴 하지만요. 그것이 does not mean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necessarily 필수적으로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대절 이하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텐데 여기 that은 mean 이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아까 여기랑 마찬가지로 명사절 접속사로 쓰입니다. 엔접. 뒷문장은 완전하게 오겠죠. bad work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 Either of the researchers 그 연구자들 중 어느 한쪽이 did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bad work 연구를 잘못했다는 뜻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 다른 발견들은 from different contexts 다른 맥락에서의 그 다른 발견들은 아마도 줄 수도 있어요. 자, give가 사형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 두 덩어리가 나오죠.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두 덩어리가 나올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둘 다 타당한 근거를 대는데 둘이 똑같은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 때문에 그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실험 환경이 중요한 요소가 될 거 아니야. 핵심적인 요소겠죠, 심지어.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한쪽이 틀렸다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시각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봐주면 됩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았죠? 이해하고 보면은 생각보다 간단한 내용이고요. 문법이 아까 요 문장 842 문장이 여러 가지 문법이 쓰였었는데 가주어 진주어의 의미상 주어의 독립분사 구문까지 쓰였지만 솔직히 요거 빼고는 딱히 그렇게 어려운 문법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과 주제 위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권 15강의 2번 해설 시작합시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그런 유형의 지문이죠.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시작하기 전에 좀 설명을 많이 하고 들어가야겠죠. 일단 핵심 소재를 하나만 꼽아보자면 직접 경험, 이게 가장 큰 핵심 소재입니다. 제목을 읽기 전에 내용을 조금 보고 올게요. 직접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처음 문단에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에 대해서 믿음을 갖거나 어떤 사상을 가지려면 직접 경험해 보는 게 가장 강력한 방식이다라는 거야. 뭐 간접적으로 듣거나 그런 것보다는 진짜 경험을 해보는 거. 당연히 그게 가장 강력하겠죠. 그래서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현미경이랑 미생물 예시가 나와요. 머나먼 과거에는 미생물이라는 게 있는 거를 못 믿었겠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명체가 있다는 걸 어떻게 믿었겠어. 아니면 원자라든지. 우리 몸이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걸 당연히 믿지도 못했겠죠. 근데 그걸 직접 보고 나서는 어떻게 부정해 이거를. 보고 나서는 당연히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 경험해 보는 것, 직접 보고 나서야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믿음을 형성할 수 있었다. 강력한 방식이다. 그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상 서론이라고 봐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철학적 관점으로까지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단어도 의미를 가지려면 경험과 연관이 되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그 단어는 should be regarded 여겨질 것입니다. 그저 의미 없는 소리로 여겨질 것입니다 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해봅시다. 기쁨. 태어나서 여러분 기쁨을 느껴본 적이 당연히 있겠죠? 이 단어의 뜻을 직접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슬픔도 그렇고 뭐 빨간색, 파란색 아니면 나무라든지 자동차 이런 단어들. 자, 근데 봐봐. 쌤이 지금 이런 거 다 얘기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지 않았어? 기쁨, 이런 거, 슬픔, 이런 거, 뭐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지금 여러분이 다 떠오르잖아. 이게 여러분한테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서 단어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됐다는 거야. 근데 봐봐요. 여러분 형이상학적이란 단어가 있어. 뭐 영어로는 metaphysical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영어에 생각보다 자주 나오거든, 영어 지문에. 나올 때마다 쌤이 설명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거 여러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뭔지 잘 모르겠지. 형 이상학적? 형이 이상한 뭐 이상하잖아. 이게 무슨 단어야? 궁금하면 알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단어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의미 없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뭐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자, 이게 아까 말한 직접 경험의 중요성을 철학적 관점으로까지 확장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여기 나오는 데이비드 휴미라는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모든 지식은 오로지 관찰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관찰,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관찰하지 못한 것은 지식으로 나오지 못한다. 모든 지식은 오로지 관찰로부터 나온다. 여기까지 내용이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뭘 하자라는 그런 주장글은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이랑 지식을 형성하는 데 아주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경험, 이것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혹은 마지막에 나온 요 문장, 요게 주장이라고 봐도 되겠죠. 모든 지식은 오로지 관찰에서 나온다라는 주장이 있다. 또 혹은 조금 더 넓게 봐서 직접 경험은 우리의 믿음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거를 주제로 잡아도 적절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짓는 게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게 가장 포괄적이고 적절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내용이 좀 어려워서 설명을 오래 했어요. 대충 이해가 됐을 것 같으니까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은 직접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땡땡이로 묶이는 거죠. 여기 이거는 위일의 줄임말 표현인 거지. 그래서 나는 믿을 거예요. I believe. 나는 그걸 믿을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걸 믿을 거예요. 요런 문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지만 믿을 것이다. 내가 못 본 거는 못 믿겠다. 이런 표현이 this familiar remark. 이 익숙한 remark는 말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이 익숙한 말이 상기시켜 줍니다. 뭘 상기시켜 주냐면 하우절 쭉 해서 끝까지 가주면 됩니다. 요거는 recall의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명사절로 쓰인 거죠. 다시 말해 간접 의문문으로 쓰였어요. 어떻게 우리의 first hand personal experience가 first hand는 첫 번째 손이 아니라 직접이라고 해석이 돼요. 직접적인 뭐 동의어를 찾아보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direct 이런 단어랑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접적인 개인적 경험이 어떻게 commonly accepted 되는지 흔하게 받아들여지는지 수동으로 쓰이고 있죠. PP로 나온 거 봐주고요. accepted 뒤에 as 나오면 뭐뭐로 받아들여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래서 convincing way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convincing이란 단어는 좀 전에 15강의 1번에도 나왔지만 설득력 있는 이란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의역이 되는데 뭐 강력한이라고 의역될 때도 있고 여기서는 확실한이라고 의역을 하고 있어요. 자, 능동 형태 ing로 나온 거 봐주고요. 그리고 영어 문장 보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끼어 팔기 하는 문장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삽입으로 이렇게 넌지시 나오는 거죠. If not the fundamental way. fundamental 근본적인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아주 필수적인 방식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그런 확실한 방법으로서 흔하게 어떻게 여겨지는가. 근데 어떤 방식이냐 이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가 저기 쭉 가서 이 way를 꾸며주고 있는데 to determine 결정하는 방식이죠. 뭘 결정하냐면 what to believe in. believe in이라고 하면은 신념을 갖다, 믿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냥 believe보다 believe in 하면은 뭐뭐에 신념을 가지다. 조금 더 깊은 느낌이라고 봐주면 돼요. 자, 근데 해석을 해도 말이 좀 어려운데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무엇을 믿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방법,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믿어야 하는가? 그 기준으로서 흔하게 여겨지는 것이 직접적인 개인의 경험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지 결정할 수 있다. 직접 경험은 개인의 믿음을 형성하는 강력한 방식이다. 이렇게 의역이 됩니다. 야, 어렵다. 어려워요. 솔직히 문장 구성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뭐 좀 복잡하긴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말하는 방식이 어려워. 그지?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자, 두 번째 문단은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예시라고 봐주면 됩니다. 아까 말한 그 현미경 미생물 예시 그거죠. 오케이, many centuries ago, 수세기 전에,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t was unbelievable. 그것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가 믿을 수 없었느냐? 가주어, 진주어가 또 나오네요. 앞에 it은 가주어, 뒤쪽에 대시, 진주어가 되겠죠. 그것을 믿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뭘 믿는 게 어렵냐면 there could be organisms. 거기에 생명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어려웠대. 그리고 뒤쪽에 해석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는 so small as to be invisible. as에서 원급 비교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so small, 너무 작은 건데 얼만큼 작은 거냐면 as to be invisible. 안 보일 만큼.
To the naked eye. naked eye 하면은 맨눈이라고 해석이 되죠. 맨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 작은 organisms, 생명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원급 비교 취급이기 때문에 여기서 small은 결국에 앞에 있는 organism을 꾸며주고 있죠. 명사 꾸며줘야 되니까 형용사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원급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까지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세기 전에는 이걸 못 믿었는데 그 의견들이 바뀌었대요. 뭐뭐한 이후에, 뭐한 이후냐면 microscopes, 현미경들이죠. 현미경들이 허락한 이후에, 허락하다 오형식으로 쓰이는 동사 아주 대표적이죠. 뒤에 목적어 하나, 목적격 보어 하나 이렇게 두 덩어리 나오죠. 우리가 조사는 뭐뭐가 뭐뭐 하도록 이렇게 붙어서 allowed us, 우리가 to see these tiny creatures, 이러한 작은 생명체들, 매우 작은 생명체들을 보도록 허락해준 이후에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지. In the late 1600s. 1600년대 이후에 그때 현미경이 개발이 됐나 봐. 1600년대 이후에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본 다음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자, 이러한 강조가 이러한 중요성이 upon 뭐에 대한 중요성이냐면 direct personal experience. 직접적인 개인의 경험에 대한 이러한 중요성이 is philosophically expandable. 철학적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To the point, 뭐뭐로라고 해석이 될 텐데 이런 지점으로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어떤 지점이냐면 prescribing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규정하다란 뜻이죠. 규정하다. 규정하는 지점까지 뭘 규정하느냐? How words, 단어들이 어떻게 derive, 도출해야 하는지 그들의 의미를, 단어들이 의미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어떻게 의미가 도출되는지를 규정하는 그런 지점까지도 철학적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거죠. 그래서 직접 경험을 이해하면, 중요성을 이해하면 단어가 의미를 가져가는 그런 철학적인 의미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 규정은 이런 것일 수가 있대요. 뭐냐면 자, 만약에 어떤 주어진 단어가 given word, 주어진이란 뜻이죠. 이거 PP로 봐주면 되고요. 어떤 주어진 단어가 is to be meaningful, 의미를 가지려면, 의미가 있어지려면 그러면 그것은 must be traceable back. traceable이면 추적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back까지 같이 해석해보면 되짚어가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단어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가 의미하는 건 단어죠. 단어가 추적이 가능해야 됩니다. 되짚어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어디로 되짚어 올라가냐? Some sensory experience. 어떤 감각적인 경험으로 되짚어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쌤이 계속 여러분한테 물어봤었던 그런 단어들, 기쁨, 슬픔, 파랑, 빨강,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감각적인 경험을 되짚어 올라갈 수 있잖아. 다시 말해서 이미지로 떠올릴 수가 있죠.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감각적인 경험이 없었다면 그러면 그 단어는 should be regarded, 여겨질 것입니다. regard, 뭐뭐로 여기다 라고 해석이 되죠. 여기다, 중요한 단어고요. 뭐로서 여겨지냐면 이거로서 여겨진다. 로서 only a meaningless sound, 의미 없는 소리로서 여겨질 거예요. 자, 이게 핵심이 되겠죠. 의미 없는 단어. 단어가 의미를 가지려면 감각적인 경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경험이 없어버리면 뭐야, 의미를 모르게 된다. 아까 여러분이 이 단어를 이해 못했다시피 혹시 이해했다면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경험주의 철학자의 말이 나오면서 인용 하나 하면서 끝이 나는데요. 이러한 experience tied theory는 이렇게 짝대기 달려있는 거 아까도 있었는데 짧은 짝대기 하이픈 달려있는 애들은 한 단어 취급이죠. experience tied, 이것도 한 단어 취급하면 되고요. 경험과 관련된, 경험에 묶여있는 이란 뜻이니까 경험과 관련된, 이 경험과 관련된 이론은 of meaning, 의미에 대한 이 경험과 관련된 이론은 was advocated, 지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지지하다, 주장하다, 지지되었습니다. 주장이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The Scottish philosopher,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인 데이비드 휴메에 의해서 지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오죠. An empiricist. empiricist는 경험주의자란 뜻이에요. 경험주의자. 경험주의 철학자를 얘기하는 거죠. 경험주의자인데 어떤 경험주의자냐? 주격관계 대명사가 다시 수식을 합니다. Who believed. 믿었던 사람이래요. 뭘 믿었느냐? 또 나오네요. 대절.
이 that은 believe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을 거고 뒷문장은 쭉 끝까지 해서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근데 경험주의자가 뭘 믿겠어? 경험을 믿겠지. 경험으로부터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믿겠죠. 뒤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지식이 근데 어떤 지식이냐면 what exists 존재하는 지식 혹은 what is true 사실인 것 존재하는 것 혹은 사실인 것 이렇게 동사 두 개가 병렬인 거죠. 존재하거나 아니면 사실인 것에 대한 지식이 can only come 오로지 올 수 있습니다. from 뭐로부터 올 수 있냐면 observing the world 세상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믿었던 경험주의자인 데이비드 휴м. 자, 마지막 문장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문법이 나오고 이야기도 여러 개가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 꼽아보자면 쌤은 요거 꼽을게요. observing. observe란 단어가 관찰하다라는 뜻이잖아. 아까부터 계속 나왔었던 직접 경험, 감각적인 경험. 이어서 여기까지 observing까지 해서 요 단어를 제일 중요한 단어로 꼽을게요. 앞에서도 어휘 문제로 낼 만한 게 여러 개가 있었긴 했지만 얘가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 혹은 이 글 전체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봐주면 됩니다. 관찰, 눈으로 직접 봐야, 직접 경험을 해야 그로부터 진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요런 내용이었죠. 이 글 전체가. 자, 그래 15강의 2번은 문법도 어려웠고요. 중간중간에 꽤 복잡한 문법들이 많이 나왔었고 특히 마지막 문장에 데이비드 휴을 수식해주는 이 동격 여기는 지금 묶인 게 몇 개야. 되게 여러 개가 묶였는데 내용도 어려웠고 문법도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봐줄 필요가 있는 지문입니다. 한 두세 번은 반복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15강의 2번은 여기까지. 자, 다음. 자,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권 15강의 3번에서 시작합시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별표 하나 치이고 조금 길게 내용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이 지문의 핵심 소재는 분노입니다. 분노가 사회적으로 학습된 표현이다라는 건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내용 좀 볼게요. 자, 우리가 분노라고 하면 화내는 거, 화내서 막 참지 못하고 옆에 거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런 거를 분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처음 시작하면서 분노란 공격성을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들어가요. 분노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고 공격성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분노랑 공격성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다른데 뭐 그렇다고 이 두 개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우니까 복합적으로 함께 작용하는 애들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말하려는 거는 요 친구 분노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말고 그런 의미의 서론으로 봐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노랑 공격성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건 서론이고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분노, 감정의 표현, 그 분노의 표현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치? 생각해보면은 분노를 잘 참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조장들이 있죠.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게 기질적인 차이가 있기는 있대요. 기질적 차이라는 게 신체적인 차이 얘기하는 거죠. 뭐 호르몬의 작용이 더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드레날린 같은 거. 분명히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글쓴이 생각에는 그것보다 사회적인 학습의 차이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야. 사회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도록 학습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조금 좁게 설명해 보자면 부모님이 화를 많이 내는 집안의 아이들이 화를 많이 내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라 그러잖아. 사회적인 학습을 받은 거지. 거기선 사회라는 큰 범위보다는 가정이라는 조금 좁은 범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학습이 된다는 거야. 분노 표현의 정도가. 그리고 부모님이 차분하면 아이도 차분한 경향이 더 높죠. 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요. 자, 이거에 대한 예시로 성별이 나오는데 남자랑 여자 중에 누가 더 화를 많이 내냐? 물론 예외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남성의 분노 표현이 더 크다고 합니다. 뭐 어느 정도 납득이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성성이라든지 아니면은 manly라고 표현을 하는데 남자다움, 뭐 마초맨 그런 것들 떠올리면은 차분함보다는 분노랑 조금 더 연관이 있게 보이잖아. 이런 걸 듣고 자라니까 남자들이 화를 낸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신체적인 차이인가? 남성의 어떤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보다 화가 많은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질적 차이도 있겠지. 없진 않겠지. 근데 그렇지만 사회적인 학습, 남성성이라고 하는 이 시대상 사회적인 학습의 차이가 더 클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분노라고 하는 게 여기서 분노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어, 주변 다 때려 부시는 이런 공격성적인 행동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감정이라고 하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표현에서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인 학습 때문에 분노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학습된 표현이다. 요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뭐 말하고 보니까 내용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글을 이렇게 정리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읽어 보면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러고 쪼끔 애매했어요. 초반부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걸 굳이 약간 TMI처럼 왜 말하지?' 싶었는데 여러 번 읽어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함축이 좀 많은 글이니까 자세한 거는 본문 들어가서 해설하면서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분노와 공격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단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었죠. 분노, anger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였네요. clearly related. 분명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냐면 to aggression. 이게 공격성이죠. 분노와 공격성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걔네 둘은 are not one.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the same. 똑같은 애들이 아니에요. 분노랑 공격성은 서로 다른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it's possible. 그것은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냐? 가주어, 진주어죠. 이쪽이 가주어, 뒤쪽에 투부정사, 진주어 파트로 봐주면 되고요. It's possible to be aggressive without being angry. 여기서 without이 뭐뭐 하지 않고서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뭐뭐 하지 않고서. 화가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으면서 공격적일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하긴 하죠. 막 웃으면서 때리는 친구들도 있잖아. 너무 웃기다고 옆 사람 퍽퍽 치는 친구가 있는데 그 힘이 너무 세서 막 날아가기까진 않겠지만 그거 맞고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지? 공격적인데 화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그것은 동등하게 또 가능합니다. To be angry. 화를 내는 것도 가능하대요. Without being aggressive.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화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 그치? 둘이 싸우는데 솔직히 막 공격적으로 화내는 것보다 딱 무게 잡고 팔짱 끼고 무표정으로 딱 요런 표정 있지. 이런 표정으로 이러고 화를 내는 게 더 무서울 때도 있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그시 바라보는 거. 그치? 여기에는 분명히 공격성은 없지만 딱 봐도 화났다 싶은 그런 거 있죠. '아 큰일 났다.' 이런 거. 그치? 그런 식으로 공격성이랑 분노는 서로 연관성은 있지만 분명히 똑같은 애들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나 물론 그 두 개는 그 두 개라고 하는 게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anger, 분노의 감정과 그리고 공격성의 행동이라고 하는 그 두 개는 are linked,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re biologically based. 동시에 생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with obvious survival value. 분명한 생존적인 가치를 지니면서 그죠? 그러니까 둘이 다르긴 하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둘은 그리고 또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리고 생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이 글에서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안 나오는데 유추를 해보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호르몬적인 작용 같은 것들 혹은 뇌과학적인 요소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분노와 공격성에는 호르몬 혹은 뇌과학적 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미리 말하자면 밑에 나오지만 이런 기질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회적 학습의 차이가 더 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던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떡밥을 까는 거지. 얘네 둘이 물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어서 분노라고 하는 것이 아까 생존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했잖아. 왜 그러냐면 분노는 항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In a much increased burst of energy. much increased니까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burst가 폭발적인이라는 뜻이니까 매우 증가된 에너지의 폭발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에너지가 막 솟아난다는 거야. 아드레날린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는 분명히 생존에 유리한 그런 가치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분노와 공격성이라고 하는 게 마냥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분명히 생존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물론 잘 조절이 됐을 때 얘기겠지만.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although 뭐뭐이긴 하지만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biologically based 되어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말한 대로 호르몬적인 작용,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물론 이것만 작용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이런 생물학적인 기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is seen, 여겨집니다. 여기서 seen은 보다가 아니라 여겨지다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여겨지다, 수동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C가 이런 식으로 해석될 때는 C, A, S, B 형태로 쓰죠. A를 B라고 보다, A를 B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이제 목적어가 주어로 날아간 거죠. 여기 anger, 얘가 주어지 지금. 분노는 여겨집니다.
몇몇의 psychologist들에 의해서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as 얘가 이제 이 seen as의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매우 주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라고 여겨진대요. 이게 핵심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매우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 말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분노는 기질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기반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구성된 차이가 훨씬 더 크다. largely. 주로 사회적 구성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여겨진대요.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자, 즉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는 참고로 that is는 주어 동사가 아닙니다. 요거는 즉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부사라고 봐주면 돼요. 앞에 나왔었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되죠. 즉, 몇몇의 사람들은 might be temperamentally more prone to anger. 와, 좀 표현이 어려운 게 나왔어요. 일단 be prone to라는 표현을 정리해야 되는데 be prone to는 뭐뭐 하기 쉽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부사가 쭉 껴가지고 수식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이제 껴가지고 수식이 들어가는 거죠. temperamentally 라는 단어는 기질적으로란 뜻이죠. 기질적으로. 여기서 기질적으로라고 표현하는 거는 아까 나왔었던 생물학적 차이 혹은 신체적인 차이라고 봐주면 돼요. 생물학적 차이로 기질적 차이로 인해서 화를 내기 더 쉬울 수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몇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기 더 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 그러니까 이 말 하려는 거겠죠. 그러나 뒷부분이 진짜 하려는 말일 텐데 the extent 그 정도는 정도 보통 이 정도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to which랑 매우 매우 많이 자주 쓰이죠. 여기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 부사랑 유사한 친구죠. 요거는 뒷문장에 완전할 거고요. 해석은 그냥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뒤에 완전한 문장으로 to which they express this까지가 이 전치사 관계대명사의 문장인 거지. they가 주어고 express가 동사고 this가 목적어고 여기서 this가 의미하는 바는 분노겠죠. 앞에서 말했던 저 분노. 그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정도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정도는 is probably socially determined. 아마도 사회적으로 결정됩니다. 자, 동사구가 좀 기네요. 여기까지가 싸그리다 동사고 PP 형태 수동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이 동사의 수일치도 앞에 있는 extent의 수일치가 돼야죠. 여기는 this가 주어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동사의 수일치 한번 봐주면 됩니다. 물론 this도 단수기 때문에 뭐 헷갈려도 어차피 맞긴 하겠지만 이 문장의 구조가 좀 어렵네요. 그들이 분노를 표현하는 그 정도는 기질적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예시가 되겠죠. In our culture. 우리의 문화에서 우리의 문화라는 게 한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서양이겠지. 그쪽 문화에서는 예를 들어서 남성보다 남자아이가 낫겠네요. 남자아이가 are encouraged. 장려됩니다. 권장됩니다. 뭐 하도록 권장이 되느냐? 자, encourage라는 단어가 오형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원래는 뒤에 목적어 보어가 왔을 텐데요. 지금 수동태니까 목적어 날아가고 뒤에는 보어가 남는 거죠. 그래서 얘 해석은 보어하도록 이렇게 조사가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장려됩니다. 권장됩니다. to express 표현하도록. 그들의 분노를 표현하도록. 더 공개적으로 표현하도록. 여자아이들보다. 그런가? 근데 장려되는지까진 모르겠는데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까지는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시대상으로 봤을 때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공격성이 더 높다라고 하면 납득은 가죠. 너무 성차별적인 발언일 수도 있긴 한데 얘가 그렇대. 얘가 여기서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a far greater proportion. far은 비교급 강조죠. 훨씬 더 큰 비율의 proportion은 비율이란 뜻이죠. 훨씬 더 큰 비율의 남성이 than women. 여성보다 훨씬 더 큰 비율의 남성이 are made. 만들어집니다. 근데 당연히 여기서 만들다라는 게 손으로 만들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오형식으로 쓰였던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요거랑 똑같은 형식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왔을 텐데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그 사역동사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동사 make가 수동태로 쓰이면서 목적격 보어만 뒤에 남아있는 형태가 되고 마찬가지로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사역동사는 원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지만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쓰였을 때에는 다시 to가 생겨서 투부정사를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사역동사 뒤에 목적격 보어도 원형은 아니고요.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인 거죠. 그게 이제 수동태가 돼 버리면은 made, take라고 동사 원형 동사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때는 이제 to가 다시 복구가 됩니다. 여기서는 얘를 원형으로 그냥 take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둘 다 지금 increase도 그렇고 made도 그렇고 수동태로 쓰여서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왔죠. 어쨌든 여성보다 더 많은 수의 남성들이 are made to take anger management courses. 분노 관리 과정? 그러니까 분노 조절을 못하는 남성들이 많나 봐요. 분노 조절 잘해라라는 그런 관리 수강을 하게 된다는 거야. 수강을 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수강을 하게 됩니다. These 이러한 것들은 앞에서 말한 이러한 차이들은 are learned differences. 이거 수동태 아니에요. 여기 learned가 pp인 건 맞지만 bpp 형태로 배워진다라는 게 아니고 이것들은 학습된 difference다. 이렇게 해석해줘야 되고 bpp 수동태 아닙니다. 학습된. 이것들은 학습된다 차이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것들은 학습된 차이이다.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요. 뒤에 뭐뭐가 아니라 라는 표현 나오죠. Not differences of biology. 생물학적인 차이가 아니라 학습된 차이입니다. 요 단어 중요하겠죠 그러면. 학습된 차이다. 아까부터 나왔던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아마도 사회적으로 결정이 된다. 에 이어서 마지막에 학습된 차이다까지 이렇게 세 개가 중요한 표현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5강의 3번을 알아봤는데 상당히 헷갈리고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선생님이 이거 좀 쉽게 설명하려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됐을까 모르겠네요. 이 지문은 보면 알겠지만 문법도 되게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봐야 할 부분도 많고 빈칸으로 나올 부분도 많죠. 지금 이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세 개가 핵심 소재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셋 다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문제를 내려면 뭐 거의 모든 유형으로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복습하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분노는 사회적으로 학습된 표현이다. 라는 글이었어요. 자, 그래서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권 15강은 여기까지. 끝.